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비가 플레이어를 찾고 이동할 수 있게 간단한 AI를 만들고 랜덤하게 좀비를 소환하며 배경음과 간단한 컷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가 이동할 수 있게 간단한 A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영상에 이어 좀비에서 설정한 부분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라이드를 선택하고 어플라이 올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좀비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패키지 매니저 창을 열어줍니다. 왼쪽 목록에서 유니티 레지스트리를 선택합니다. 유니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 중에 AI 내비게이션을 선택합니다. 인스톨을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설치를 완료하였다면 하이어라키 창에서 그라운드를 선택합니다. Add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내비게이션에 내비 메쉬 서페이스를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으로 메이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바닥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은 이동 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바닥이 모두 표시되게 내부 메쉬 서페이스 컴포넌트를 다시 봅니다. 인클루드 레이어에 Nothing으로 선택한 다음 그라운드만 표시되게 체크합니다. 그럼 레이어에 그라운드로 설정된 오브젝트는 이동 가능한 지역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클리어 버튼을 클릭해서 이전 설정은 제거하고 메이크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생성합니다.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역에서 좀비가 움직일 수 있게 설정하겠습니다. 좀비를 선택하고 Add 컴포넌트를 클릭합니다. 내비게이션에 내부 메쉬 에이전트를 선택합니다. 이 컴포넌트를 추가함으로써 파란 구역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베이스 옵셋은 오브젝트의 피벗을 실린더 모양으로 표현해주는 설정입니다. 스피드는 이동 속도인데 1로 설정합니다. 라디우스 값을 좀비 크기에 맞게 조금 줄여줍니다. 헤이트 값을 좀비 키에 맞게 조금 줄여줍니다. 실행에서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합니다. 바닥에서 약간 올라왔기 때문에 베이스 옵셋 값을 낮춰줍니다. 마이너스 0.06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실행을 취소하고 해당 값을 적용해줍니다. 이제 스크립트에서 이동과 애니메이션이 동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미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내부 메쉬 에이전트의 변수 에이전트를 작성합니다. 애니메이터의 변수 애니메이터를 작성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내부 메쉬 에이전트와 애니메이터에 접근하여 각각의 변수에 대입합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현재 HP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좀비가 사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망하는 애니메이션이 충분히 플레이되고 오브젝트가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코루틴을 사용합니다. iEnumerlator를 작성하고 enemy die 함수를 만듭니다. 에이전트의 스피드를 이용하여 이동 속도를 0으로 만듭니다. 애니메이터에 set 트리거를 작성하고 사망하는 애니메이션이 실행되게 dead를 작성합니다. 사망 후 대기하기 위해 yield return new wait for second 함수를 이용하여 3초간 대기하도록 합니다. 대기 시간이 끝나면 오브젝트를 파괴하도록 합니다. 이제 이걸 start coroutine을 이용하여 enemy die 함수가 실행되게 합니다. 이 조건이 들어왔을 때 업데이트 함수를 빠져나가게 return을 작성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좀비가 죽으면 사망하는 애니메이션을 실행하고 3초 뒤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비가 플레이어를 찾고 플레이어가 있는 위치까지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에너미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게임 오브젝트 변수로 타겟 플레이어를 작성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타겟 플레이어 변수에 게임 오브젝트의 find with 태그를 이용하여 플레이어 태그를 설정한 오브젝트를 찾아서 대입합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타겟 플레이어의 값이 있다면 에이전트의 데스티네이션에 플레이어의 위치 값을 대입합니다. look at 함수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의 위치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동 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합니다. set 플롯의 첫 번째 인자로 move 스피드를 작성하고 두 번째 인자로 에이전트의 벨로시티에 매그니튜드를 작성합니다. 이건 거리가 멀수록 속도가 증가하지만 최대 속도가 1이기 때문에 그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좀비가 플레이어를 바라보고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레이어에게 도착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 메시 에이전트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스타핑 디스턴스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 값을 조절하게 되면 대상과 어느 정도일 때 멈출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너미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먼저 업데이트해서 플레이어의 위치를 매 프레임마다 확인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블룹 변수로 타겟 딜레이를 작성하고 0.5로 초기화합니다. 플레이어의 위치를 찾는 부분에서 타겟 딜레이에 타임의 델타 타임을 더해줍니다. 최대 시간인 플룹 변수로 맥스 딜레이를 작성하고 0.5로 초기화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최대 시간보다 작으면 리턴을 통해서 업데이트 함수를 빠져나가게 합니다. 마지막 줄에서 타겟 딜레이 값을 0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플레이어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도달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불 변수로 isRange를 작성하고 벡터3의 디스턴스 함수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현재 위치를 작성하고 두 번째 인자는 플레이어의 위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에이전트의 스타핑 디스턴스의 길이보다 작거나 같은지 확인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isRange가 참이면 멈춘 것이기 때문에 공격 애니메이션을 실행시키고 거짓이면 이동 애니메이션을 실행시키도록 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스타핑 디스턴스의 값을 1.2 정도로 설정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좀비가 다가오고 일정 거리에서 멈춰선 다음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비 설정을 다 끝났으니 프리팹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저장을 했다면 하이어라키에서 제거합니다. 이제 좀비가 스폰될 위치를 설정하고 랜덤하게 스폰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위치 값을 초기화합니다. 이름은 에너미 스폰이라 정하겠습니다. 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에너미 스폰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자식으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포인트라 작성합니다. 오브젝트를 확인하기 쉽게 아이콘을 등록하겠습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왼쪽 상단에 사각형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콘을 지정할 수 있는 색상들이 나오게 되며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아이콘이 작아서 보기가 어렵다면 씬 창에서 오른쪽 상단 기즈모 메뉴를 선택합니다. 상단에 3D 아이콘이 있으며 이 설정에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이 잘 보인다면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바닥의 Y값이 0이기 때문에 포인트의 Y값도 0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하고 다른 위치로 적절하게 배치합니다. 이렇게 6개의 위치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좀비가 생성되게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 스크립트의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구분 지어주기 위해 헤더를 선언하고 에너미라 작성합니다. 인스펙터에서 등록하기 위해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합니다. 좀비를 가져오기 위해 게임 오브젝트의 변수 에너미를 작성합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하고 배치한 위치를 등록하기 위해 게임 오브젝트의 변수 스폰 포인트를 작성합니다. 위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배열로 선언하겠습니다. 이제 이 좀비를 시간에 따라 랜덤하게 생성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코루틴으로 실행시킬 것이기 때문에 iEnumerator를 작성합니다. 이름은 enemy spawn이라 정하겠습니다. 좀비를 생성할 수 있게 instant8 함수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좀비 프리팹을 등록할 enemy를 작성하고 두 번째 인자는 스폰될 위치 값인 스폰 포인트 배열의 위치를 작성합니다. 몇 번째에서 생성될 것인지 랜덤으로 정할 것이기 때문에 랜덤의 range 함수를 작성합니다. 시작인 0을 작성하고 스폰 포인트에 등록된 최대 개수인 렌스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배열부터 마지막 배열 중 랜덤한 숫자가 정해집니다. 세 번째 인자는 회전값이 없는 코터니언의 아이덴티티를 작성합니다. yield return new wait for second를 이용하여 2초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코루틴을 작성하고 에너미 스폰을 다시 호출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2초마다 계속해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스타트 함수로 이동하여 스타트 코루틴을 작성하고 에너미 스폰 함수를 호출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게임 매니저 프로퍼티에서 스폰 위치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좀비 프리팹을 드래그하여 에너미에 등록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씬 창을 열어 확인해보면 지정한 위치 중 랜덤하게 좀비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비를 오브젝트 풀을 이용하여 생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풀 매니저를 선택하고 프리팹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로 생성합니다. 여기에 좀비 프리팹을 드래그해서 등록합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이제 에너미 변수는 필요 없으니 제거합니다. 에너미 스폰 함수로 이동합니다. 지역 변수로 게임 오브젝트의 변수 에너미를 작성합니다. 풀 매니저에 액티베이트 오브젝트 함수를 작성하고 다섯 번째 배열인 4를 작성합니다. 위치를 지정해줄 set 오브젝트 포지션 함수를 작성하고 인자에 에너미와 위치를 작성합니다. 인스턴트 8는 실행되면 안되니 주석 처리합니다. 에너미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에너미 die 함수에서 오브젝트가 파괴되면 안되니 디스트로이는 주석 처리합니다. 게임 오브젝트에 set active를 작성하고 비활성되게 펄스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지정한 스폰 위치에서 랜덤하게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비를 죽이고 총을 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좀비는 총알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죽고 난 뒤에도 콜라이더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막혀 총알이 뒤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너미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콜라이더에 접근하기 위해 변수를 작성합니다. 캡슐 콜라이더의 변수 에너미 콜라이더를 작성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캡슐 콜라이더에 접근합니다. 에너미 die 함수로 이동합니다. 에너미 콜라이더에 enable을 작성하고 false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콜라이더 컴포넌트가 비활성됩니다. 3초 뒤 좀비가 비활성되면 다시 초기화를 해줘야 합니다. init enemy HP 함수를 호출하여 좀비의 피를 다시 최대 HP로 초기화합니다. 에이전트의 스피드 값을 1로 변경하여 다시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꺼졌던 콜라이더를 다시 활성화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좀비가 죽고 뒤에 있던 좀비를 향해 쏘게 되면 총알이 맞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 시 바로 시작하는 것보단 간단한 컷신을 이용하여 연출을 하게 된다면 더 보기 좋을 것입니다. 타임라인을 이용하여 컷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시네머신 돌비 카메라 위드 트랙을 선택합니다. 그럼 가상 카메라와 돌비 트랙이라는 것이 생성됩니다. 돌비 트랙은 기찻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비 트랙을 선택하고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웨이포인트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건 기찻길처럼 시작 지점에서 마지막 지점까지 눈으로 확인하기 쉽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잘 보이게 위치값을 초기화합니다. 0번을 선택하고 시작되고자 하는 화면을 먼저 설정합니다. 씬 화면에서 먼 곳에서 내려다 볼 수 있게 합니다. 웨이포인트 프로퍼티에서 0번의 오른쪽 끝에 4개의 점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씬 창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0번의 웨이포인트로 설정됩니다. 화면을 돌려보면 0번의 위치가 아까 바라본 지점에 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점에 왔으면 하는 위치로 화면을 설정합니다. 1번을 선택하고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여 위치시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웨이포인트를 추가합니다. 동일하게 다음 지점으로 왔으면 하는 위치로 화면을 설정하고 2번을 선택하고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여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계속 웨이포인트를 생성해서 캐릭터의 뒤쪽까지 생성하도록 합니다. 트랙을 자세히 보면 웨이포인트마다 꺾이는 지점이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이동하면 부자연스러우니 약간 타원형이 될 수 있게 위치를 이동시켜 만들어줍니다. 멀리서 봤을 때 롤러코스터처럼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다 설정하였으면 이제 가상 카메라를 설정해야 합니다. 가상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가상 카메라는 트랙을 이동하면서 캐릭터를 바라보게 합니다. 프로퍼티를 보면 Look at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레이어 아마추어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그럼 이 카메라는 캐릭터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가상 카메라보다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합니다. 프로퍼티 값을 15 정도로 설정합니다. 카메라 초점을 설정하기 위해 게임창 화면을 확인합니다. 노란 점이 카메라가 바라보는 중심점이 되게 됩니다. 머리를 볼 수 있게 프로퍼티에서 에임의 Y 값을 1.5 정도로 설정합니다. 소프트 존의 넓이와 높이를 줄여서 카메라가 파란 영역 내에서 캐릭터를 즉각적으로 따라가게 해줍니다. 카메라 설정은 끝났으니 타임라인을 만들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Add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플레이어블에 플레이어블 디렉터를 선택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에 시퀀스 타임라인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타임라인 창이 생성됩니다. 보기 편한 곳으로 드래그하여 위치시켜줍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합니다. 이름은 스타트 타임라인이라 정하겠습니다. 플레이어블 디렉터 프로퍼티를 보게 되면 방금 만든 타임라인이 등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카메라를 등록하겠습니다. 왼쪽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시네머신 트랙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시네머신 브레인 컴포넌트가 있는 메인 카메라를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이 트랙에 가상 카메라인 버추얼 카메라를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길이는 7초 정도로 설정합니다. 이제 카메라가 돌비 트랙에 설정한 웨이포인트를 따라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버추얼 카메라를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추가 목록에서 Add Animation 트랙을 선택합니다. 트랙이 생성되면 녹화 버튼을 클릭하여 애니메이션을 등록하겠습니다. 깜빡깜빡거리면서 트랙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이제 녹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버추얼 카메라를 선택하고 바디 프로퍼티를 열어줍니다. 패스 포지션이 있는데 이 값을 조절하면 돌비 트랙의 웨이포인트에 설정한 번호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 값을 등록하기 위해 값을 조절하고 다시 0으로 설정합니다. 어느 정도 타임라인을 이동시켜서 다음 포인트인 1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포인트까지 타임라인을 조절하면서 설정합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녹화 버튼을 클릭해서 녹화를 중지시킵니다. 타임라인이 끝나면 가상 카메라를 비활성시켜야 하므로 버추얼 카메라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추가합니다. 추가 목록에서 Add Activation 트랙을 선택합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구간이 활성화되고 나머진 비활성되게 됩니다. 설정한 시간까지 늘려주도록 합니다. 이제 왼쪽에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시켜 봅니다. 설정한 대로 잘 되지만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애니메이션 트랙의 설정을 변경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배경음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창을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설명란에 배경음 링크를 클릭하여 에셋을 구매하고 패키지 매니저 창을 열어줍니다. 해당 에셋을 다운로드하고 임포트하여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호러 엘리멘트의 미스크 폴더로 이동합니다. 에멀전시 파일을 드래그하여 타임라인 창에 추가합니다. 오디오가 처음 시작 시 바로 나오게 오디오 트랙의 왼쪽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생략되도록 합니다. 트랙을 타임라인의 처음이 아닌 조금 뒤부터 시작되도록 합니다. 오디오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끝부분부터 타임라인 시간 정도까지 드래그하여 생략되도록 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더 재생되게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비활성되는 걸 확실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스피드 멀티플러 값을 조금 증가시켜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속도에 따라 오디오 트랙의 길이가 줄어들었으니 다시 늘려줍니다. 이제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봅니다. 설정한 대로 잘 되는 것 같아 좋습니다. 이제 이 타임라인이 끝나면 배경음악이 플레이되도록 설정하고 타임라인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컨트롤과 좀비의 스폰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블 디렉터의 프로퍼티 중 플레이어 온 어웨이크의 체크는 해제합니다. 이 속성은 게임 시작 시 자동으로 타임라인을 재생시킬 것인지 설정입니다. Add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오디오 소스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플레이어 온 어웨이크의 체크는 해제합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헤더를 선언하고 BGM이라고 구분 지어주겠습니다. 배경음을 등록할 수 있게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합니다.
오디오 클립의 변수로 BGM 사운드를 작성합니다. 오디오 소스의 변수로 BGM을 작성합니다. 타임라인을 제어하기 위해 플레이어블 디렉터 변수로 컷을 작성합니다. 접근 가능하게 퍼블릭 불 변수로 isReady를 작성하고 true로 초기화합니다. 이 변수를 통하여 타임라인 진행 여부에 따라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플레이어블 디렉터에 접근하여 컷 변수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함수를 이용하여 타임라인이 재생되게 합니다.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aim 체크 함수 위에 조건문을 작성합니다. isReady가 true인 경우에 return을 이용하여 업데이트 함수를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aim 컨트롤에 pulse를 작성하여 조준과 관련된 부분을 초기화하고 set rig weight에 0을 작성하여 리그가 활성되지 않게 초기화합니다. third person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업데이트 함수에서 조건문을 작성합니다. 여기서는 바로 빠져나가게 return만 작성합니다. 모두 저장하고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아래로 이동합니다. 플레이 BGM 사운드 함수를 작성합니다. BGM 변수에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에 접근하여 대입합니다. 클립에 BGM 사운드를 대입하고 루프를 true로 설정하여 계속 반복되게 합니다. 플레이 함수를 이용하여 오디오가 재생되게 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이벤트로 호출하기 위해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접근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스타트 게임이라는 함수를 작성합니다. isReady를 false로 설정하고 BGM이 재생되게 play BGM 사운드 함수를 호출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좀비를 생성하는 코루틴 함수를 제거하고 스타트 게임 함수에서 실행되게 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호러 엘리멘트의 앰비언트 폴더로 이동합니다. 게임 매니저를 선택하고 BGM 사운드에 run to audio 파일을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타임라인 창으로 이동합니다. 타임라인이 끝나는 지점으로 이동시킵니다. 마커 아이콘을 클릭하고 점 3개 버튼을 클릭합니다. Add 시그널 리미터를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처럼 하얀 표시가 생기게 되고 이걸 클릭하면 시그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dd 시그널 리시버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Create 시그널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합니다. 이름은 스타트 시그널이라 정하겠습니다. 아래 리시버에서 시그널이 생성되었으며 여기서 스타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타임라인이 끝나면서 스타트 게임 함수를 호출하여 컨트롤과 좀비 스폰 그리고 BGM이 재생되게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이제 TPS 게임 만들기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부족한 강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